이 사건 사고 소식이 좀 많이 들려왔는데 참 여러 가지 희한한 이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검은색 비닐봉지를 받아든 한 남성이 네.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딱 보는 순간 얼굴이 사색이 되더니 갑자기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어떤 장면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자, 검은 비닐을 들고 뭔가 도망을 간다. 네, 보세요. 네, 바로 이 장면인데요. 네. 지금 울산역입니다. 여기서 아까 어떤 이 남성이 조금 전에 검은색 비닐봉지를 받아든 거예요. 네. 그래서 주랭랑을 치기 시작하는데 다른 남성들이 이 남성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네. 알고 보니까 이 남성을 잡기 위해서 어허. 잠복해 있던 경찰들이었던 경찰이에요? 거죠. 그리고 이 네. 도망가던 남성은 네. 사실 보이스피싱범인데 네. 여기 울산역이 바로 접선 장소였습니다. 아하. 그런데 그 피해자만 나타난 게 아니라 주변에 네. 이 경찰들까지 숨어 있었던 거죠. 아하. 근데 지금 저 사람 보셨죠? 화면에 보면 뭘 들고 가는 거 아니에요? 뭡니까? 그렇죠. 요즘 보이스피싱법도 수법이 접선 장소로 불러내서 돈을 이렇게 내놓게 하는 이런 네. 수법이 있습니다. 아하. 바로 울산역에서 네. 돈을 이제 받아내려고 했던 건데 아하, 네. 그 검은색 봉투 안에는 바로 그 돈이 있었던 거죠. 아하. 돈을 들고 저렇게 주랭랑을 쳤던 거예요. 그런데 저 돈은 대체 그럼 어디서 난 겁니까? 이 돈이요. 네. 이 피해자가 은행에서 가져온 돈입니다. 아하. 그런데 네. 이 은행에서 가져온 돈, 가장 안전해 보이는 그 돈을 보고 얼굴이 사색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네. 이제 은행도 은행 나름대로 네. 대처법을 이제 찾아낸 거예요. 아하. 이런 피해 사실이 좀 예측이 되니까 네. 이 피해자가 될 뻔한 사람한테 네. 이 돈과 수표를 미리 만들어서 가짜 돈과 수표를 만들어서 건넸던 네. 겁니다. 지금 보세요. 이 당시에 저 해당 은행의 모습인데 이인철 변호사님, 저 은행원, 저희가 자세한 그 은행 직원의 이 기지는 혹시라도 모방 범죄나 이런 게 있을까봐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저 직원의 기지로 엉뚱한 돈을 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했답니다. 은행원이 굉장히 좀 지혜로웠던 것 아하, 같습니다. 네.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이런 일이 이제 종종 발생을 하거든요. 네. 특히 이제 어르신들이 은행에서 돈을 찾는데 현금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것도 큰 아하, 돈을 뭐 네. 1,000만 원, 2,000만 원, 몇천만 원 찾으면 네. 그 또 평상시에도 단골 고객일 수도 있잖아요. 그 은행원이 그 여쭤보죠. 그 어르신이 이 돈을 어디다 쓰려고 합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어르신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사실은 뭐 검찰에서 전화가 왔는데 금융감독에 전화가 왔는데 내 통장이 뭐 이렇게 개인정보가 유출돼서 그거를 이제 안전한 곳으로 이제 옮기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은행원이 이거 보이스피싱은 알려주는 거잖아요. 직감적으로. 예, 아하. 그래가지고 이제 이 범인을 잡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혹시 은행에서 이제 거액을 이렇게 찾으실 경우에는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돈은 어디에 씁니다. 네. 사실 뭐 은행원이 뭐 그걸 개인정보 유출할 염려는 없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은행원들 같은 경우에도 좀 뭔가 수상할 것 같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좀 경찰에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하. 이 당시에 어떻게 검거가 됐고 이 해결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경찰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저희 형사가 접근하는 것을 눈치채고 바로 도주를 했고 도주 과정에서 자신이 들고 있던 가방과 핸드폰을 버리고 도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피의자의 진술에 따르면은 여죄가 지금 9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이제 피해 사실이 접수된 걸로는 지금 1건이 지금 확인됐습니다. 갑자기 또 현금을 요구하길래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봉투에 담았지. 이 직원분이 정말로 물론 앞서 영상에 나왔습니다만 이 실제로 가짜 돈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속인 건 해당 이 여직원이었습니다만 이제 그 여직원은 인터뷰할 상황이 아니어서 해당 그 은행의 이 임원급이 인터뷰를 대신했습니다. 뭔가 순간적인 기지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가짜 돈으로 속인 건데 그 홍수민 아나운서 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그게 진짜 돈인 줄 알고 저렇게
KTX를 타고 어디로 이동을 했던 거군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네. 이제 여기서 만난 장소가 이제 울산역인데 네. 아까 검은색 봉지를 이제 싸놓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안에 뭐 진짜 돈이 있던 가짜 돈이 있던 상관없던 거였어요. 아하. 보이싱피싱 이제 돈을 좀 따겠다. 네. 돈을 이제 받아낼 수 있겠다 싶었는데 열어보니까 가짜 돈이 있었던 거죠. 네. 굉장히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김 교수님, 네. 그 뉴스파이터에서뿐만 아니라 언론에서요, 이 보이스피싱에 대처하는 우리 또 이인철 변호사님이 기회 있을 때마다 이 보이스피싱에 이 속아 넘어가지 않으려는 대처 방법을 여러 차례 여기 이 자리에서도 말씀해 주셨거든요. 아마 이런 게 많이 국민 여러분께 또 이 특히 은행에 계신 분들에게 많이 전달이 좀 됐던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일어난 일이 실제 영화 속에서 봤던 것들이 일상생활에서 숱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네. 보이스피싱 관련해서 저도 가끔 그런 문자들이 아직까지도 옵니다. 네. 각종 뭐 제도가 바뀌었다. 네. 또는 은행의 시스템이 바뀌었다. 또는 네. 최근 사안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런 미끼가 되는 그런 통화라든가 여러 가지 그렇죠. 오거든요. 네. 이럴 때 정말 지혜롭게 대처해야 되는데 이번 네. 사안의 경우는 정말 피의자가 되시는 분, 전화를 네. 받았던 분, 그리고 은행원, 경찰 모두가 다 한마음이 돼서 네. 성공적으로 범인을 검거하고 네. 또 상황을 종료시켰는데요. 네. 역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잘못된 그런 보이스피싱이라든가 이런 범죄에 대해서 대처하는 치밀한 좀 시민들의 훈련, 시민 교육 같은 게 상당히 필요하다. 그런 네. 측면에서 네. 우리 뉴스파이터가 큰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꼭 뭐 뉴스파이터가 칭찬받으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 아마 국민들께 이 박 소장님, 이 많은 이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이 국민분들도 또 특히 어르신, 예전에는 어르신들이 정말 이 너무 순수하셔가지고 보이스피싱들이 특히 이렇게 협박하잖아요. 뭐 아드님이 구타를 심하게 다쳤으니까 빨리 치료비 내놔라 이렇게 하면 어이구 내 새끼 하면 그런 심정으로 돈을 막 주시잖아요. 아마 그런 점을 악용했잖아요, 많이. 그러니까요. 네. 이번에는 뭐 이제 또 정말 모성애나 부성애를 이용해서 당신 아들이 다쳤다. 뭐 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면 엄마나 아빠는 아들이 다쳤다, 갇혔다, 뭐 딸이 잡혔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성이 마비되는 맞아요. 거죠. 그럴 것 우리 같아요. 아이를 어떻게든지 구해도 돈이 문제가 아니게 되니까 이제 이런 약간 정말 빨리 막 마음이 급한 마음에 약간 좀 성급하게 돈을 찾거나 그런 일이 벌어지곤 하는데요. 사실 이번에는 투철한 직업의식을 가지고 있는 은행원, 기질을 가지고 있는 네. 은행원과 경찰이 이제 잘 도와주셨는데요. 네. 요즘 굉장히 그 날로 방법이 진화돼서 심지어 이제 뭐 은행권이다, 뭐 금융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네. 그쪽에 그럼 다시 전화를 해서 확인하겠다. 그러면은 이미 휴대폰에 앱이 깔려서 마치 그 은행이나 금융권에 전화를 하면 거기도 이 사람들이 접수를 한 것처럼 어디 은행입니다. 그래요? 어디 금융입니다. 그래서 네, 그 전화번호는 뭐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날이 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단순하게 뭐 협박이나 이걸 넘어서고 있다는 것도 좀 인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경찰분들도 수고를 해주셔가지고요. 저렇게 보이스피싱 조직원, 이 조직원이요. 중국으로 엄청난 돈을 또 송금을 해왔답니다. 그 돈까지 앞서 붙인 돈까지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추가적인 범행을 막을 수 있어서 경찰분들의 노고도 있었습니다. 자, 또 그런가 하면요. 한밤중에 여러분 그 삼겹살 같은 거 막 드시고 싶잖아요. 아니 배고프면 드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한밤중에 고기 먹었다는 이유로 경찰에 잡혔다.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홍순빈 아나운서. 제주도 속담에 호박도둑은 배붙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 그런 게 있어요. 마음만 아하. 먹으면 뭐든지 훔칠 수 있지만 결국 하늘이 안다는 뜻인데 네. 이 도둑도 CCTV가 보고 있었습니다. 아하. CCTV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네. 네, 한 남성이 식당 계산대에 들어섭니다. 네. 계산대에 들어서서 계산대 여기저기서 돈을 뒤지고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이곳저곳을 살피더니 그것도 모자라서 부엌으로 들어갑니다. 주방이네요. 그렇죠. 주방에 들어가서 냉장고를 열었는데 그 안에 된장찌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뭐 새벽에 이제 요리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가 봐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하나 집어들고 네. 된장찌개가 있으니까 뭐 다른 반찬도 좀 먹고 싶었는지 네. 뭐 냉장고, 냉동고 이렇게 두리번 다 살핍니다. 뭐 이렇게 주섬주섬 꺼내네요, 네. 그런데 이렇게 마음에 당기는 음식이 없었는지 계속 한참 동안 살피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 이 도둑이 네. 삼겹살을 찾아내서 아하. 혼자 구워 먹고 있던 영상까지 찍혔는데 네. 결국 이 영상 때문에 이 도둑은 붙잡히게 된 거죠. 지금 고기를 이게 CCTV다 보니까 줌 기능은 이게 쉽게 말하면 저 화면을 끌어당겨 찍는 기능은 없다 보니까 자세히는 안 나옵니다만 고기를
구워 먹는 것까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 냉장고 장면에서 뭔 다른 반찬을 찾고 있는 모습이고 이 이후에 삼겹살을 찾아내서 네. 혼자 구워 먹는 장면까지 포착이 네. 된 상태입니다. 야, 대체 어찌된 영문인지 그리고 뭐 하는 사람인지 잠시 저희가 알아보고요. 근데 저희가 이 경찰 취재 등을 좀 해보니까요. 이인철 변호사님, 이 남성이 30대예요. 그런데 전과가 무려 50개가 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전과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보니까 무전 취식이 8건이 있고요. 절도 사기가 다 합쳐서 52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게 직업입니다. 아이고. 남의 집 가서 그냥 돈 훔치고 남의 네. 식당 가서 그냥 밥 먹고 이게 직업이니까. 근데 네. 이 무전 취식 같은 경우도 사기죄가 되거든요. 52번 같으니까 이번에는 교도소를 오래 좀 갈 것 같고요. 그 좋아하는 삼겹살도 못 먹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근데요, 이 사람이 저 홍수민 아나운서, 네. 저 식당에서만 이 나쁜 짓을 한 게 아니라 뭐 다른 나쁜 짓, 아까 전과 50범이 넘는 걸 보니까 뭐 이것저것 안 가리고 나쁜 짓 다 했던가 봐요. 전과 52범인데 이 남성과 또 비슷한 걸음걸이의 남성이 주차장에 나타나서 보니까 네. 같은 범인이었던 거예요. 아이고, 네. 어떤 거였냐면 네. 이 남성이 주차장에서 이 차량의 문을 열고 차를 훔쳐가려고 했었나 봅니다. 혹은 네. 차량 안에 있는 물건을 훔쳐가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네. 미처 이제 차량의 경보음 때문에 이 차량의 뭐 이제 절도를 성공하지는 못하고 네. 도망가는 장면까지 CCTV에 기록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네. 경찰서를요, 하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전과가 50범이 넘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서를 뭐 그런 말 하잖아요. 시쳇말로. 제 집 드나들듯이 이거예요. 이게 차량 훔치는 영상입니다. 그런데 뾰뾰뾰뾰 차량이 경보음이 울려서 절도에는 미수 그쳤대요. 그런데 경찰서를 하도 들락거려서 경찰이 한눈에 알아볼 정도가 아니었을까요? 경찰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진을 제가 CCTV로 확보를 했어요. 일단 인책상이 안 나오니까 우리 경찰서에 있는 모든 형사에게 그 사진을 공유를 했어요. 공유를 했더니 몇 달 전에 그 피의자를 조사했던 형사가 그 피의자 얼굴을 바로 알아보고 피의자가 특정이 됐어요. 특정을 해서 바로 검거를 했고 세건 모두 인정했고요. 네. 이유는 작년에 같은 절도 혐의로 교도소 출소한 이후에 특별히 직업이 없고 배가 고파서 식당에서 음식을 훔쳐 먹었다 이렇게 자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인철 변호사님, 저 남성 같은 경우 물론 앞서 전과가 50범 넘게 있습니다만 이번 범죄로 그러면 글쎄요, 이 사법부의 이 뭘까요? 재판에서도 좀 이렇게 선처해 주는 건 좀 가능성 낮을까요? 어떻습니까? 선처가 아니라 형이 가중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요? 그걸 이제 누엄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 사람이 이제 교도소를 갔다 왔잖아요. 근데 네. 3년 내에 만약에 어떤 금고 이상의 범죄를 저지르면 누범 가중이라서 형이 2배까지 가중이 됩니다. 그래요? 절도죄 같은 경우는 6년 이하의 징역인데 누범이 되면 12년까지 처벌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이 사람이 30대 지금 중반은 젊은 나이인데 그러니까요. 이렇게 교도소를 왔다 갔다 하면 사실 취직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자꾸 이제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는데 좀 그래도 마땅한 직업을 찾아야 돼요. 우리 사회에서도 좀 관심을 갖고 이런 네. 사람 다시 한번 재범을 하지 않게 네. 좀 특단의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상희 소장님, 혹시라도 이번에 이제 이번 범죄로 혹시라도 또 이제 교도소 가게 될 것 같은데 아마 가게 되겠죠, 반드시. 근데 이 남성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30대입니다. 뭔가 좀 이번에는 좀 새 사람이 돼서 나올 수 있을까? 이렇게 인생을 막 살면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뭐 본인은 뭐 핑계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어렸을 때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렇다. 그런데 사실 30대가 52범이다. 그럼 도대체 한 15살부터 시작을 했다 그래도 어떻게 이게 가능했는가.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그냥 훔치는 걸로 삶을 사는 걸로 자기 삶이 이제 만들어진 사람인데 정신이 정말 교화가 필요한 상황인 거지. 그러네요, 네. 정말 이 교도소에 가서라도 시간을 때우는 것이 아니라 교화를 통해서 뭐 기술을 배우든가 기본적으로 내가 노동을 해야겠다라는 생각만 심어져도 이 사람은 그래도 노동을 통해서라도 충분히 일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어디가 네. 아픈 사람도 아니고 연세가 많으신 분도 아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좀 교화하고 노동의 네. 필요성을 알 수 있는 교육이 꼭 좀 들어갔으면 좋겠는 사람입니다. 네. 앞서 경찰 얘기 CG도 나왔습니다만 물론 이 남성이요 불우한 가정 환경을 겪고 자랐대요. 물론 이게 어느 정도 동정적인 면은 있죠. 동정을 구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러면 이 세상에 다 어려운 가정 환경에 자란 사람 다 범죄를 저지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생각을 좀 고쳐 먹기를 이번에는 좀 고쳐 먹을 수 있을까 좀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식당에서만 이 나쁜 짓을 한 게 아니라 뭐 다른 나쁜 짓, 아까 전과 50범이 넘는 걸 보니까 뭐 이것저것 안 가리고 나쁜 짓 다 했던가 봐요. 전과 52범인데 이 남성과 또 비슷한 걸음걸이의 남성이 주차장에 나타나서 보니까 네. 같은 범인이었던 거예요. 아이고, 네. 어떤 거였냐면 네. 이 남성이 주차장에서 이 차량의 문을 열고 차를 훔쳐가려고 했었나 봅니다. 혹은 네. 차량 안에 있는 물건을 훔쳐가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네. 미처 이제 차량의 경보음 때문에 이 차량의 뭐 이제 절도를 성공하지는 못하고 네. 도망가는 장면까지 CCTV에 기록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네. 경찰서를요, 하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전과가 50범이 넘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서를 뭐 그런 말 하잖아요. 시쳇말로. 제 집 드나들듯이 이거예요. 이게 차량 훔치는 영상입니다. 그런데 뾰뾰뾰뾰 차량이 경보음이 울려서 절도에는 미수 그쳤대요. 그런데 경찰서를 하도 들락거려서 경찰이 한눈에 알아볼 정도가 아니었을까요? 경찰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진을 제가 CCTV로 확보를 했어요. 일단 인적사항이 안 나오니까 우리 경찰서에 있는 모든 형사에게 그 사진을 공유를 했어요. 공유를 했더니 몇 달 전에 그 피의자를 조사했던 형사가 그 피의자 얼굴을 바로 알아보고 피의자가 특정이 됐어요. 특정을 해서 바로 검거를 했고, 세 건 모두 인정했고요. 네. 이유는 작년에 같은 절도 혐의로 교도소 출소한 이후에 특별히 직업이 없고 배가 고파서 식당에서 음식을 훔쳐 먹었다 이렇게 자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인철 변호사님, 저 남성 같은 경우는 물론 앞서 전과가 50범 넘게 있습니다만 이번 범죄로 그러면 글쎄요, 이 사법부의 이 뭘까요? 재판에서도 좀 이렇게 선처해 주는 건 좀 가능성 낮을까요? 어떻습니까? 선처가 아니라 형이 가중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요? 그걸 이제 누범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 사람이 이제 교도소를 갔다 왔잖아요. 근데 네. 3년 내에 만약에 어떤 금고 이상의 범죄를 저지르면 누범 가중이라서 형이 2배까지 가중이 됩니다. 그래요? 절도죄 같은 경우는 6년 이하의 징역인데 누범이 되면 12년까지 처벌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이 사람이 30대 지금 중반은 젊은 나이인데 그러니까요. 이렇게 교도소를 왔다 갔다 하면 사실 취직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자꾸 이제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는데 좀 그래도 마땅한 직업을 찾아야 돼요. 우리 사회에서도 좀 관심을 갖고 이런 네. 사람 다시 한번 재범을 하지 않게 네. 좀 특단의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상희 소장님. 평상시에도 단골 고객일 수도 있잖아요. 그 은행원이 그 여쭤보죠. 그 어르신 이 돈을 어디다 쓰려고 합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어르신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사실은 뭐 검찰에서 전화가 왔는데 금융감독은 전화가 왔는데 내 통장이 뭐 이렇게 개인정보가 유출돼서 그거를 이제 안전한 곳으로 이제 옮기려고 합니다. 네. 그럼 은행원이 이거 보이스피싱은 알려주는 거잖아요. 직감적으로. 예, 아하. 그래가지고 이제 이 범인을 잡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혹시 은행에서 이제 거액을 이렇게 찾으실 경우에는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돈은 어디에 씁니다. 네. 사실 뭐 은행원이 뭐 그걸 개인정보 유출할 염려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은행원들 같은 경우에도 좀 뭔가 수상할 것 같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좀 경찰에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하. 이 당시에 어떻게 검거가 됐고 이 해결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경찰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저희 형사가 접근하는 것을 눈치채고 바로 도주를 했고 도주 과정에서 자신이 들고 있던 가방과 핸드폰을 버리고 도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피의자의 진술에 따르면은 여죄가 지금 9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이제 피해 사실이 접수된 걸로는 지금 1건이 지금 확인됐습니다. 갑자기 또 현금을 요구하길래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봉투에 담았지. 이 직원분이요. 직원분이 정말로 물론 앞서 영상에 나왔습니다만 이 실제로 가짜 돈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속인 건 해당 이 여직원이었습니다만 이제 그 여직원은 인터뷰할 상황이 아니어서 해당 그 은행의 이 임원급이 인터뷰를 대신했습니다. 뭔가 순간적인 기지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가짜 돈으로 속인 건데 그 홍수민 아나운서 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그게 진짜 돈인 줄 알고 저렇게
KTX를 타고 어디로 이동을 했던 거군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네. 이제 여기서 만난 장소가 이제 울산역인데 네. 아까 검은색 봉지를 이제 싸놓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안에 뭐 진짜 돈이 있던 가짜 돈이 있던 상관없던 거였어요. 보이싱피싱 이제 돈을 좀 따겠다. 네. 돈을 이제 받아낼 수 있겠다 싶었는데 열어보니까 가짜 돈이 있었던 거죠. 네. 굉장히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김 교수님, 네. 그 뉴스파이터에서뿐만 아니라 언론에서요, 이 보이스피싱에 대처하는 우리 또 이인철 변호사님이 기회 있을 때마다 이 보이스피싱에 이 속아 넘어가지 않으려는 대처 방법, 이 사건 사고 소식이 좀 많이 들려왔는데 참 여러 가지 희한한 이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검은색 비닐봉지를 받아든 한 남성이 네.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딱 보는 순간 얼굴이 사색이 되더니 갑자기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어떤 장면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자, 검은 비닐을 들고 뭔가 도망을 간다. 네, 보세요. 네, 바로 이 장면인데요. 네. 지금 울산역입니다. 여기서 아까 어떤 이 남성이 조금 전에 검은색 비닐봉지를 받아든 거예요. 네. 그래서 주랭랑을 치기 시작하는데 다른 남성들이 이 남성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네. 알고 보니까 이 남성을 잡기 위해서 잠복해 있던 경찰들이었던 경찰이에요. 거죠. 그리고 이 네. 도망가던 남성은 네. 사실 보이스피싱범인데 네. 여기 울산역이 바로 접선 장소였습니다. 아하. 그런데 그 피해자만 나타난 게 아니라 주변에 네. 이 경찰들까지 숨어 있었던 거죠. 아하. 근데 지금 저 사람 보세요. 저 화면에 보면 뭘 들고 가는 거 아니에요? 뭡니까? 그렇죠. 요즘 보이스피싱법도 수법이 접선 장소로 불러내서 돈을 이렇게 내놓게 하는 이런 네. 수법이 있습니다. 아하. 바로 울산역에서 네. 돈을 이제 받아내려고 했던 건데 아하, 네. 그 검은색 봉투 안에는 바로 그 돈이 있었던 거죠. 아하. 돈을 들고 저렇게 주랭랑을 쳤던 거예요. 그런데 그 저 돈은 대체 그럼 어디서 난 겁니까? 이 돈이요. 네. 이 피해자가 은행에서 가져온 돈입니다. 아하. 그런데 네. 이 은행에서 가져온 돈, 가장 안전해 보이는 그 돈을 보고 얼굴이 사색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네. 이제 은행도 은행 나름대로 네. 대처법을 이제 찾아낸 거예요. 아하. 이런 피해 사실이 좀 예측이 되니까 네. 이 피해자가 될 뻔한 사람한테 네. 이 돈과 수표를 미리 만들어서 가짜 돈과 수표를 만들어서 건넸던 네. 겁니다. 지금 보세요. 이 당시에 저 해당 은행의 모습인데 이인철 변호사님, 저 은행원, 저희가 자세한 그 은행 직원의 이 기지는 혹시라도 모방 범죄나 이런 게 있을까봐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저 직원의 기지로 엉뚱한 돈을 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했답니다. 은행원이 굉장히 좀 지혜로웠던 것 아하, 같습니다.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이런 일이 이제 종종 발생을 하거든요. 네. 특히 이제 어르신들이 은행에서 돈을 찾는데 현금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것도 큰 돈을 아하, 뭐 네. 1,000만 원, 2,000만 원, 몇천만 원 찾으면 네. 그또 오늘 또 송금을 해왔답니다. 그 돈까지 앞서 붙인 돈까지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추가적인 범행을 막을 수 있어서 경찰분들의 노고도 있었습니다. 자, 또 그런가 하면요. 한밤중에 여러분 그 삼겹살 같은 거 막 드시고 싶잖아요. 아니 배고프면 드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한밤중에 고기 먹었다는 이유로 경찰에 잡혔다.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홍순빈 아나운서. 제주도 속담에 호박도둑은 배붙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마음만 아하. 먹으면 뭐든지 훔칠 수 있지만 결국 하늘이 안다는 뜻인데 네. 이 도둑도 CCTV가 보고 있었습니다. 아하. CCTV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네. 네, 한 남성이 식당 계산대에 들어섭니다. 네. 계산대에 들어서서 계산대 여기저기서 돈을 뒤지고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이곳저곳을 살피더니 그것도 모자라서 부엌으로 들어갑니다. 주방이네요. 그렇죠. 주방에 들어가서 냉장고를 열었는데 그 안에 된장찌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새벽에 이제 요리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가 봐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하나 집어 들고 네. 된장찌개가 있으니까 뭐 다른 반찬도 좀 먹고 싶었는지 네. 뭐 냉장고, 냉동고 이렇게 두리번 다 살핍니다. 뭐 이렇게 주섬주섬 꺼내네요, 네. 그런데 이렇게 마음에 당기는 음식이 없었는지 계속 한참 동안 살피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 이 도둑이 네. 삼겹살을 찾아내서 아하. 혼자 구워 먹고 있던 영상까지 찍혔는데 네. 결국 이 영상 때문에 이 도둑은 붙잡히게 된 거죠. 지금 고기를 이게 CCTV다 보니까 줌 기능은 이게 쉽게 말하면 저 화면을 끌어당겨 찍는 기능은 없다 보니까 자세히는 안 나옵니다만 고기를
구워 먹는 것까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 냉장고 장면에서 뭔 다른 반찬을 찾고 있는 모습이고 이 이후에 삼겹살을 찾아내서 네. 혼자 구워 먹는 장면까지 포착이 네. 된 상태입니다. 야, 대체 어찌된 영문인지 그리고 뭐 하는 사람인지 잠시 후에 저희가 알아보고요. 근데 저희가 이 경찰 취재 등을 좀 해보니까요. 김인철 변호사님, 이 남성이 30대예요. 그런데 전과가 무려 50개가 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전과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보니까 무전 취식이 8건이 있고요. 절도 사기가 다 합쳐서 52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게 직업입니다. 아이고. 남의 집 가서 그냥 돈 훔치고 남의 네. 식당 가서 그냥 밥 먹고 이게 직업이니까. 근데 네. 이 무전 취식 같은 경우도 사기죄가 되거든요. 52번 같으니까 이번에는 교도소를 오래 좀 갈 것 같고요. 그 좋아하는 삼겹살도 못 먹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근데요, 이 사람이 저 홍수민 아나운서. 저 여러 차례 여기 이 자리에서도 말씀해 주셨거든요. 아마 이런 게 많이 국민 여러분께 또 특히 은행에 계신 분들에게 많이 전달이 좀 됐던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일어난 일이 실제 영화 속에서 봤던 것들이 일상생활에서 숱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네. 보이스피싱 관련해서 저도 가끔 그런 문자들이 아직까지도 옵니다. 네. 각종 뭐 제도가 바뀌었다. 네. 또는 은행의 시스템이 바뀌었다. 또는 네. 최근 사안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런 미끼가 되는 그런 통화라든가 여러 가지 그렇죠. 오거든요. 네. 이럴 때 정말 지혜롭게 대처해야 되는데 이번 네. 사안의 경우는 정말 피해자가 되시는 분, 전화를 네. 받았던 분, 그리고 은행원, 경찰 모두가 다 한마음이 돼서 네. 성공적으로 범인을 검거하고 네. 또 상황을 종료시켰는데요. 네. 역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잘못된 그런 보이스피싱이라든가 이런 범죄에 대해서 대처하는 치밀한 좀 시민들의 훈련, 시민 교육 같은 게 상당히 필요하다. 그런 네. 측면에서 네. 우리 뉴스바이트가 큰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꼭 뭐 뉴스바이트가 칭찬받으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 아마 국민들께 이 박 소장님, 이 많은 이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이 국민분들도 또 특히 예전에는 어르신들이 정말 이 너무 순수하셔가지고 보이스피싱들이 특히 이렇게 협박하잖아요. 뭐 아드님이 구타를 심하게 다쳤으니까 빨리 치료비 내놔라 이렇게 하면 어이구 내 새끼 하면 그런 심정으로 돈을 막 주시잖아요. 아마 그런 좀 악용했잖아요, 많이. 그러니까요. 네. 이번에는 뭐 이제 또 정말 모성애나 부성애를 이용해서 당신 아들이 다쳤다. 뭐 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면 엄마나 아빠는 아들이 다쳤다, 갇혔다, 뭐 딸이 잡혔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성이 마비되는 맞아요. 거죠. 그럴 것 우리 같아요. 아이를 어떻게든지 구해도 돈이 문제가 아니게 되니까 이제 이런 약간 정말 빨리 막 마음이 급한 마음에 약간 좀 성급하게 돈을 찾거나 그런 일이 벌어지곤 하는데요. 사실 이번에는 투철한 직업의식을 가지고 있는 은행원, 기질을 가지고 있는 네. 은행원과 경찰이 이제 잘 도와주셨는데요. 네. 요즘 굉장히 그 날로 방법이 진화돼서 심지어 이제 뭐 은행권이다, 뭐 금융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네. 그쪽에 그럼 다시 전화를 해서 확인하겠다. 그러면은 이미 휴대폰에 앱이 깔려서 마치 그 은행이나 금융권에 전화를 하면 거기도 이 사람들이 접수를 한 것처럼 어디 은행입니다. 그래요? 어디 금융입니다. 그래서 네, 그 전화번호는 뭐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날이 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단순하게 뭐 협박이나 이걸 넘어서고 있다는 것도 좀 인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경찰분들도 수고를 해주셔가지고 저렇게 보이스피싱 조직원, 이 조직원이요 중국으로 엄청난 돈